최근 경찰에 일이 많았습니다. 인천 흉기 난동과 스토킹 범죄 피습 사건. 경찰 부실 대응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장이 나섰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당장 다음 주부터 전국 일선 경찰관 7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1인당 한 발씩 퇴적은 실사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위주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험에 빠진 국민들이 우리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경찰 수장의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부실 대응 논란이 지속되니까 이 경찰 측이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논란될 때마다 수습만 한다는 비판 거셉니다. 이재명 기자, 많이 늦은 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저 대책을 들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저게 뭐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경찰 7만 명에게 1인 1발씩 테이저건을 실제 사격 훈련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안 했다는 1인 1발도 쏘지 않고 실제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한 것 같고 지금 뭐 또 저거 말고도 또 뭐 실전 위주의 훈련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은 군인과 다르게 늘 실전인 거죠. 군대는 가상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경찰에게 실전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전 훈련을 지금 이제 와서 강조하는 것 자체가 그럼 지금까지 경찰은 어떤 훈련을 해왔던 거지라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 대책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럼 앞으로 이제 국민 안전에 대해서 위협받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이제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무력을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만약에 일선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저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만약에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또 과잉 진압이라고 또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필요하면 물리력을 과감 행사라 이런 게 아니라 그 행사에 대해서 상사들이 지휘관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필요한 물리력 행사라가 아니라 필요한 물리력 행사하고 거기서 내가 책임진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게 굉장히 오히려 일선들이 그야말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과감 없이 물리력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신임 경찰관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 능력이 특별히 필요한 경찰에게도 실제 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는데 이 말은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학교에서 교육받은 것에 그치고 일선에 배치된 경찰들의 사격 훈련 미비한 것 아니냐, 사격 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게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범죄 심리학 관련된 수업 들었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자율신경계, 뭐 교감신경계나 뭐 부교감신경계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오토파일럿처럼 딱 정해진 것처럼 나와야지 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훈련 실태가 그럼 이때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었던 겁니까?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어요. 그 법을 제가 찾아봤더니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기능이 무엇이냐, 미션과 펑션이 무엇이냐,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 현장에서 이제 경찰이 맨몸으로 이렇게 싸우면은 위험할 수도 있고 효과적이 아닐 수 있으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뭐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경찰 장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경찰 장구가 뭐냐면 포승, 수갑, 뭐 경찰봉, 방패 이런 게 경찰 장구거든요. 심지어 총칼과 같은 무기까지 사용해도 일반 사람들이 무기 들고 다니면 이거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그다음 또 그걸 쓰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데 경찰은 그런 예외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외를 뒀느냐? 지금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무기 주고 뭐 테이저건 같은 거 다 지급을 했는데 제대로 쓸 수 없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머리로 기억한 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몸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그 생활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경찰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조간 사설에서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임 경찰들 훈련할 때 8개월 동안 110여 시간 무술, 무기 관련된 이수를 받아야지 또 이게 임관이 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어떤 실태인지 좀 궁금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김창룡 청장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벌써 당장 이 내부, 경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도대체 취임 후에 뭘 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이 핵심이 아니다. 이 쉽게 지시 명령으로 끝내려고만 하느냐. 그러니까 게시글 댓글 반응이 이겁니다. 아이고 사후 약방문 조칙 공허한 말잔치 아니겠느냐. 아니, 충분한 출동 인원도 확보돼야지 인력 부족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해당 메시지단에 이 반박하는 현직 경찰의 글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내부에서도 호되게 질책을 받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일단 여러 가지 과잉 진압 논란이 항상 있어왔고요. 여러 가지 이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경찰 사례를 드셨는데 미국 경찰은 정말 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죠. 그리고 이제 총기 사용이 허가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 어떤 여러 가지 이 공권력을 사용하죠. 뭐 과잉 진압 논란도 물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진압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체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면 과연 어떤 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좀 더 지금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의 안전은 정말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경찰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